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청주무당이 4월 10날 시끄러웠었거든요. 형이 죽어있는 동안은 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 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죽어도 그렇게 안 죽을 거예요. 말없이 안 죽을 거예요. 오늘 가는 데가 어디? 바로 앞이 여기서 한 3km 정도? 2, 3km? 거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그래서요. 여기서 처음에 걔네 만났는데 무당으로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으니까 연인처럼 꺼가려고 하는 애. 그러면 일단 그쪽으로 저 차 저희가 쫓아가. 네네네. 차이를 쫓아가겠습니다. 청주 무당 X로부터 금전 피해를 당했다는 A씨. 비포장 산길을 달려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충청남도의 한 굿당입니다. 무당이 신을 모셔두고 구술하는 굿당. 무속인들이 구술하거나 기도를 할 때 찾는 곳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작은 방도 딸려 있습니다. A씨는 여기서 청주 무당 X를 만났습니다. 이 공회에서도 처음 만난 거고요. 3.3제곱미터 남짓 되는 작은 방. 당시 여동생과 함께 머물고 있던 청주 무당 X는 기도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곳 굿당에는 무당이 구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굿에 필요한 제수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주무당 X가 이곳에서 구술하는 것을 A씨는 한번 목격했습니다. 당시 청주무당 X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 져준 거는 법사라는 사람이 져준 거라고 했어요. 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을 계속 만났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나중에 본인 이름을 밝히던 거예요. 네, 사실은 제 이름이 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증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청주무당 X. A씨는 청주무당 X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룸사롱을 한대요. 청주에서. 지분을 빼줘야 되는데 자기가 1억 5천을 빼줘야 되는데 제가 1억 4,230만 원인걸 맞춰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가 800만 원만 좀 더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을 먼저 이제 분들이 준 거예요. 미심쩍기도 했지만 그가 청주무당 X를 신뢰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 형님 같대요. 형님이 자꾸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요. 저를 도와주라고. 근데 우리 형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는 미리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이제 뭐 형님이 오빠 자꾸 옆에서 도와주라고 한다고 자기 믿고서는 이렇게 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한테 돈이 이제 더 나갔던 거예요. 죽은 형까지 언급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 빚까지 내 총 2천만 원이 넘게 빌려줬지만 청주무당 X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가 독촉을 하자 거짓 변명을 합니다. 어제도 뭐라고 했어? 수표 나왔다고 수표로 준다고 큰 돈이라 억 단위가 넘어서 수표라 내일 수표가 나온 거 맞아 오빠. 나왔어. 나온 건데 오빠.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오늘 나왔다며. 엄마가 또 뭘 잘못해서. 아니 부산에서는 나왔어 오빠. 맞아.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짜증나게 해. 뭐? 아니 거기에서 상가에서 연락을 뭐야 돈을 내려줘야 우리도 돈을 샀지 오빠. 아 뭐 이렇게 빨리 줬을 내려고 난리야 오빠. A씨와 함께 청주무당 X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청주에
용원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용원동의 여동생 하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당은 독대동 내 1층이에요. 다세대 주택 같은 거거든요. 원룸이요. 먼저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청주무당 X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계세요? 계신가요? 청주무당 X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무당 X의 동생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A씨가 청주무당 X를 만날 때 종종 함께 나왔던 여동생입니다. 안 계신가요? 자취를 감춘 청주무당 X 일행. 그런데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살한 최정훈 씨, 그 마음 레퍼토리 제 머리에 이제 그려지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재수 씨 얘기로는 그 사람도 3억 5천인가 뜯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 내용 보면은요. 그래서 그 최정훈 씨 사연을 이렇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변함없이. 선생님한테 했던 거랑. 그렇죠, 그렇죠. 최장훈 씨는 작년 3월 청주에서 사망한 남성입니다. 자신의 원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씨.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아직 부진 못하고 이제 그 건물주분께서 이제 악취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경찰을 혹시 모르니까 경찰을 불러서 문을 열어본 거죠. 열어봤더니 형이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죽음. 원래 최 씨의 집과 직장은 천안이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그 친하시기도 하고 각별하셨을 텐데 형님 여기 청주 와서 사시는 것도 왜 몰랐는지. 무당가 아예 우리하고 연을 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화도 차단이 됐고 아예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뭐 어머님 돌아가시게끔 물 떠놓고 빌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애기 엄마는. 형한테 이렇게 이간질이 들어간 거죠. 조카들을 유난히 예뻐했던 최장훈 씨는 형제들 간의 우애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청주무당 X를 만난 뒤 최 씨는 왕래라 연락을 일체 끊었습니다. 최 씨와 청주무당 X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어머니 천도제였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가족끼리 이제 천도제를 한번 지내자 해서 이제 아는 지인으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보내주기 위해 진행하는 조상구 천도제. 그런데 청주무당 X는 천도제를 계속해서 권유했다고 합니다. 천도제 지나고 우리 형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구슬도 이렇다 저렇다 또 어머님이 뭐 아직 못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픈 데를 자꾸 건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동생의 부인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최장훈 씨가 가족들을 멀리하게 했고 어머니의 천도제를 더 진행하게 한 청주무당 X. 이런 청주무당 X의 행동을 무속인들은 어떻게 볼까? 서울의 한 굿당을 찾아갔습니다. 굿당에서는 공약물을 올려놓고 굿이 한창이었습니다. 그중 한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부모 아무리 좋아도 한두 번이지 그게 과하면 독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가족,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유가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가 너의 어머니를 죽게 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이거 상식적인 거고 무속 쪽에서 봤어요. 제가 역으로 뭐 여쭤볼게요. 저희 무업도 일반이랑 똑같아요. PD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때요? 이건 너무 이간질시키는. 그쵸. 저도 똑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살아생전에 내 며느리가 미웠어도 그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게 조상의 마음 아닐까요? 그거를 악용한 거라면 한 거겠죠?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써먹은 거죠, 그게. 그래서 그냥 이분이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분일까?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 건데 이거는 무업을 떠나서요. 그냥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들과의 연을 끊고 청주로 이주해 홀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장훈 씨. 최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청주로 오게 됐을까? 유족은 청주무당 X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리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죠, 아기. 아기를 가지다는 거에 거기에 올인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자기가 지금 홀몸도 아닌데 최장훈 씨와 청주무당 X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아이의 태명까지 짓고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출산 예정일 6개월 전에는 출산 선물 세트까지 주문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임신을 했나? 이거 뭐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원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걸 남겨놓고 가면 어떡해? 아이의 옷까지 사놓았던 최장훈 씨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일까? 최장훈 씨가 처했던 상황과 심경이 담겨있는 최 씨의 휴대전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장훈 씨는 천안의 한 대기업 마트 점장이었습니다. 최 씨와 청주무당 X는 결혼을 약속합니다. 지인에게 서로를 부부, 남편으로 소개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뒤 최장훈 씨 신변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다녀온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 겁니다. 최장훈 씨는 가족을 꾸리고 청주에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그 초음파 사진으로 해서 사돈이 임신을 했는데 그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저희 아주버님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진짜 임신한 것 마냥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임신 안 했어요. 청주무당 X도 유족과의 통화에서 거짓을 시인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은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죽어버렸는데, 그잖아요. 아, 이 말 저말 하지 말고요. 나도 지금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아프고. 그 애기는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요? 이거 어디 살아요, 가 그러나 청주무당 X는 임신을 핑계로 최장훈 씨에게 병원비를 요구했고, 최 씨는 카드와 돈을 그녀에게 줬습니다. 생활비를 비롯해서 여러 명목으로 이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송금한 돈 중에는 수천만 원이 넘는 거액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D씨의 계좌로 유독 많은 돈이 보내졌습니다. 형님은 애인이나 한테 돈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본인이 아기를 갖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주버님은 이랑 사랑을 본 적도 없고 사람 존재를 몰랐을 때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최장훈 씨의 생활은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남긴 지 4개월 만에 그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밀린 최 씨의 전기요금은 청주무당 X가 납부했습니다. 형이 죽어있는 동안에 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형이 돌아가시는 날 형이 우편물을 누가 탁취를 가져가는 모습이 나와요. 최장훈 씨의 시신이 수습되던 시각, 한 여성이 최장훈 씨의 우편물을 수거해갑니다. 청주무당 X를 추종하던 제자였습니다. 최장훈 씨가 사망하고 발견될 때까지 전기요금을 내주고 우편물을 수거해간 청주무당 X. 고 최장훈 씨를 대신해 청주무당 X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청주무당 X의 애인으로 추정되는 D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맞으세요? 저 KBS 청주방송국의 최주영 PD인데요. 잠깐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안 계시는데요? 본인은 누구세요? 네? 안 계세요. 혹시 신가요? 혹시 맞으시죠? 혹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왜 최장훈 씨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 그거 끝나는데 왜 지금 하고 싶으세요? 씨한테 피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일단 가시라고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러 왔어요. 만남을 거부하는 청주무당 X. 수차례 시도 끝에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랑 잠깐만 말씀하시죠. 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최장훈 씨 잘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어떡하라고요? 시신이 발견된 당일날도 우편물 가져가셨잖아요. 그거요? 네. 그 당일날 저 기도 갔다 왔어요. 예. 솔직히 얘기했어요, 형사님한테. 네.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그 앞에 저는 몰랐어요. 구급차도 서 있고 경찰도 와 있고 이런데 모르셨어요? 몰랐죠. 전기료는 왜 내주셨어요? 전기일게요? 네. 거기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안 열어줘서 진짜로 정말 전기세가 밀려있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요. 진짜 이 사람 많이 힘든가 보다. 전기세 한 번만 좀 내주면 안 되겠냐? 근데 그게 그렇게 죄였어요. 그러면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해서요. 최장훈 씨가요. 일도 못 갔었어요. 사나이 기도도 못 가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너무 힘든데 어떡해요. 마음 작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최장훈 씨가 왜 씨한테 돈을 보내줬죠? 그거 제가 받을 데가 없어서 그거 받은 거예요. 지금 씨 집에 계시잖아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네, 법상도 빼야 돼요. 그러면 씨랑은 어떤 관계세요? 지금 관계도 없어요.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막 와서 있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쌍한가 봐요. 상식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집에 들이진 않거든요. 최장훈 씨 만날 때 제가 최장훈 씨한테 미쳐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씨랑 끝났다고요, 다. 평가는 그 드린 거에 대해서 청주무당 X의 행동을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분석할까? 가장 먼저 가스라는 핵심은 주변에
친근한 사람들을 차단하는 어떤 일종의 수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그 행위들,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이 돌아가신 분한테 이 무당은 그런 행위를 했어요. 전혀 처벌받을 수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우편물을 가져간 행동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시신을 발견을 고의적으로 지체시켰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었을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편물을 안 가져가게 되면은 우체부가 확인을 합니다. 그죠? 확인을 하고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우체부가 묻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게 돼요. 아니면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방해한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좀 은폐하려고 했었다 이런 정황들이네요. 그 은폐 동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이죠. 최장훈 씨 유족은 청주무당 X와 여동생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청주무당 X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 돈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로 종결 처리된 최장훈 씨의 죽음. 전문가는 수사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자살로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금품의 연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안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품과 자살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자살 독립, 사기 독립 사건. 그러니까 사기도 무혐의, 자살도 그냥 자살. 이거죠. 그렇다면 법조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애정관계에 기해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이고. 근데 고 최장훈 씨는 이에 속아서 이제 요청하는 대로 병원 검사하라고 돈 주고 병원비 쓰라고 돈 주고 이렇게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주무당 X와 여동생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은 수사기관. 그 후 그녀들에게 피해를 봤다는 남성들이 또 생겼습니다. 연인 관계가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피해 수법도 같습니다. 청주무당 X의 여동생과 결혼을 약속했던 이 씨. 언니도 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좋은 여자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말을 믿고서 이제 돈을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날 500만 원씩 2차에 나눠가지고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 후 이 씨는 지인을 통해 고 최장훈 씨 사건을 알게 됐고 그동안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주무당 X 동생에게 요구했습니다. 돈 보내주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걸 돌려받고 어떤 걸로 하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후에 주겠다. 이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돈을 못 받고 또 그 만났을 때 한 달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그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 빌려준 거 받고서 끝내고 싶어. 알았어. 일주일 기다려. 내일이 그날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문된 집을 어떻게 하냐고. 통장에 있는 거라도 보내달라고. 지금 하나도 없다고. 있으면 주지. 줄 돈이 있냐고 내가 그랬어. 지금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몇 번을 얘기해 도대체.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끊어내. 지금 감기 머리 아파 죽겠어. 이 씨가 고소고발을 준비하자 청주무당 X의 동생은 이 씨를 탓하면서 심한 욕설과 모욕을 반복했습니다. 이 씨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거주시고 다니는 게 사회적인 문제,
그 책임은 경찰이나 법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감옥을 보내든가 어떤 국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취재가 끝날 무렵 청주무당 X가 취재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하고 알고 있고 제가 피해자분들한테 일단 연락은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당장은 오늘 다 갚을 수는 없고 앞으로 열심히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무당 X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저희 바람이죠. 그냥 걔한테 안 당해서. 그러니까 걔뿐만 아니라 걔 동생한테도 마찬가지고. 걔가 아직도 청주에서 살고 있고 청주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장훈 씨가 사망한 지 1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이 없도록 수사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